안녕하세요. 통합과학 4주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 때문에 컴퓨터 앞에 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러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지만 나가서 뭐 좀 산보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 이거 아닌데? 넘어갔는데?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질소, 산소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금속입니다. 저번 주에 배웠듯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으면 금속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비금속이다 라는 내용도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는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금속과 비금속이 화학 결합을 이룰 때 이루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 좀 그 결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먼저 답을 제시하자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답 얘기했다 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금속과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입니다. 일단 정답을 알고 학습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추론해보자. 먼저 이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쇠구슬,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는 구슬 자석, 그리고 좀 약간 더 큰 구형 플라스틱, 요게 필요합니다. 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게, 쇠구슬과 구슬 자석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자기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죠. 여기서 실제는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학결합 모형은 실제 화학결합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모형에서는 원자들이 자기력에 의해 결합하지만 실제 화학결합에서는 정기적인 힘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석의 힘이지만 실제 이걸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정정기적인 어떤 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원자 X를 나타내기 위해 구슬 자석이 붙어있는 쇠구슬, 이게 원자 X입니다. 그리고 구슬 자석이 붙어있다는 거. 원자 Y를 나타내기 위해 구형 플라스틱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석을 떼서 어디다? 이 플라스틱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원자 X, Y는 각각 금속 원소를 의미하는가, 비금속 원소를 의미하는가? 답을 얘기하자면 얘는 지금 일단 구슬 자석은 그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어떤 전자를 의미한다?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의미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하는데 하나야. 그러면 일족 원소를 얘기하죠. 일족 원소는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바로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일족. 아까 대표적인 나트륨 같은 거. 얘는 바로 합쳐서 금속 원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원자 Y는 답을 얘기하자면 비금속 원소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어떻게 전자를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즉
여러분들 일족 금속은 전자 하나를 버려도 되니까 얘를 누구한테 줍니까? 비금속. 예를 들면 17족 원소가 되겠죠. 주로 17족 원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얘를 하나 얻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얘는 금속 원소, 얘는 비금속 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X는 아까 얘기했지 나트륨과 같이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소를 의미하고요. 원자 Y는 염소와 같이 17족이죠? 전자를 하나 얻어야 되니까 얻기 쉬운 비금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X의 이 구슬자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지? 바로 전자. 그것도 그냥 전자가 아니라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슬자석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바로 원자가 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슬자석을 떼어낸 쇠구슬과 구슬자석을 넣은 플라스틱 통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가 지금 뭐였어? 구슬자석을 포함한 쇠구슬이 뭐였어? 바로 금속 원소였어. 금속 원소에서 구슬자석을 하나 뗐어. 즉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전자는 마이너스 이온을 띠니까, 즉 음이온을 띠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그러면 플라스틱 자석을 이쪽에 넣었어. 전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됩니다.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됐고요. 얘가 양이온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얻어서 뭐가 된다?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원자 Z를 나타내기 위해 구슬자석이 붙어있는 쇠구슬을 두 개 준비하여 그림과 같이 서로 가까이 대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자기력의 힘인데 여기선 자기력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 자기력을 제외하고 다른 힘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쇠구슬 사이에 붙어있는 구슬자석은 두 개의 쇠구슬에 모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에 속해 있기도 하고 얘에 속해 있기도 해. 두 개가 돼서 안정화된 거야. 그래서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당연히.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원자 Z의 모형은 수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를 의미한다. 비금속 원소. 얘도 비금속이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것은 무슨 결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공유결합. 전자를 의미하는 구슬자석 두 개가 두 개의 쇠구슬과 서로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하는 것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하는 비금속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나타내므로 두 개의 구슬자석은 두 개의 쇠구슬에 모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결합했으니까 이 두 개는 얘 것도 될 수가 있고 얘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공유결합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실험하기 1에서 원자 X와 Y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토의해보자.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 플러스 전화가 돼. 양이온이 되지, 양이온. 얘는 전자 하나 얻었어. 음이온이 되지.
양과 음이 뭐야?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정리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자면 얘는 전자 하나 줬어. 양이온이 돼. 얘는 전자 하나 얻었어. 음이온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정정기적인 인력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하기 2에서는 원자 Z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토의해보자. 무엇 때문이냐면 얘 전자 하나 부족해. 비금속이야. 전자 하나 부족해. 얘도 하나 부족해. 그럼 뭐냐면 야, 너 하나 부족고 나 하나 부족해. 전자 하나 너 내놓고 나도 내놔서 얘 한 쌍 같이 공유하자. 이 전자쌍 공유하자. 그래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비금속끼리 결합인데 자기력에 의한 결합은 아닙니다. 실제 결합에서는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공유 결합. 전자쌍을 공유한다. 일과 의 결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네들은 전자 하나 주고 얘는 받고, 양이온, 음이온, 정정기적인 인력. 얘네는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전자쌍, 너 하나 전자 내놔, 나도 낼게.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 얘는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인데, 금속 원소는 얘는 전자 아까 원래 11개였어. 근데 하나 필요 없어. 전자 버려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래서 전자는 음이온이니까 하나 없어졌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Na+라는 양이온이 됐고, 염소, 얘는 17쪽이야. 그러면 제일 바깥에 7개가 있어. 근데 얘는 하나 어디서 뺏어와야 되지? 뺏어와서 8개를 채워놨어. 전자 하나 뺏어왔기 때문에 전자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서로 어떻게 정정기적인 인력 때문에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그래서 결합한다.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보통은 금속과 비금속, 뭐 1쪽과 뭐 17쪽 또는 뭐 2쪽과 뭐 16쪽, 17쪽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대표적으로 NaCl이 많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쭉 결합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온 결합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시를 들어준 거고,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라는 거. 이 1쪽이죠? 얘 17쪽.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칼슘은 20번입니다. 그리고 2족이야. 2족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잃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Ca2+가 돼. Cl은 17쪽이야.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려고 그래. 그럼 얘네 만나려면 Cl이 하나 가지면 안 돼. 얘는 Ca2+이기 때문에 Cl-가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CaCl2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Mg도 12쪽으로 2+가 됩니다. 전자를 2개 잃어버립니다. O는 16쪽이야. 그러니까 6개야. 2개 더 얻으려고 합니다. 얘는 2+가 되고 얘는 2-가 돼. 얘는 2개 잃어버리게 되는 2개 얻으니까 1대1 변하고 MgO가 됩니다. 산화마그네슘. 이런 것도 Na+ 있고 SO4 2-. 2-가 Na+가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알루미늄 13족이야. 13족이면 뭐죠? 3개를 잃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알루미늄 3+가 됩니다. 그리고 Cl은 아까 얘기했듯이 17조이기 때문에 Cl-가 돼. 얘는 3+고 Cl-니까 Cl-가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은 하나 있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안정화돼. 그래서 하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버려서 뭐가 되냐? Na+라는 나트륨 이온이 되고요. 염소는 17쪽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해. 8개가 되려면, 안정화 되려면. 그래서 하나를 어디서 가져옵니다. 전자를 하나 가져오면서 바로 음이온, 염화이온이 됩니다. 이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 얻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돼. 이렇게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다. 즉 이온 결합을 한다. 그 얘기였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온식. 양이온들은 보통 뒤에 이온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얘는 2+이온이온은 얘는 2족이기 때문에 2개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마그네슘은 마찬가지야. 12원이지. 얘 2족입니다. 그래서 2개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는 염소죠. 염소인데 그 소자가 화자로 바뀌어서 염화이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는 경우 소를 떼고 화이온을 붙입니다. 보통은 그냥 화이온을 붙이는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겁니다. 이 이온식은 좀 배웠으면 이제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온의 어떤 명령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온은 원소교의 오른쪽 위에 전하의 종류와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를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등으로 표시합니다. 이 양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에 이온이라고 그냥 붙이고,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 뭐뭐화이온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소로 끝나는 경우는 소를 빼고 화이온, 뭐뭐화이온으로 붙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중요한 거, 비금속끼리 결합한다는 거. 비금속끼리 결합한다. 그리고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이거 두 가지만 알아도 거의 충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들이 있는데, 수소 기체입니다. 이거 다 이제 기체인데 수소 H2. H 뒤에 2라고 붙인 것은 뭐냐면 수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N2 질소 2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C 하나와 산소 2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큰 숫자가 쓰면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에 앞에 2가 붙어 있다면 H2라는 분자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전부 다 공유결합의 예입니다.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이고 가장 간단한 예,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1번이야. 전자 1개야.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합니다. 2개가 되면 안정해. 그래서 수소에 너 전자 하나 너 내놔. 내가 하나 낼게 나도. 그러면 너 하나 나 하나. 그럼 2개가 되지? 그러면 얘 두 개 아직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자. 그럼 얘 입장에서도 2개가 돼서 안정화되고, 얘 입장에서도 2개가 돼서 안정화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공유결합. 또 물분자도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인데, 산소
지금 원자과 전자가 6개야. 2개가 부족합니다. 2개가. 그런데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야, 산소 너 하나 내. 그리고 이쪽 산소 너도 하나 내. 그러면 너 하나 내면 산소 입장에서는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정화되고, 대신에 산소도 하나 이쪽에 내놓습니다. 또 이쪽에 내놓습니다. 이 그림처럼.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도 얘 2개가 되고, 이쪽 수소 입장에서 2개가 돼. 얘네 둘은 뭐야? 안정화됐어. 산소 입장에서도 결국은 2쌍의 공유전자쌍을 갖기 때문에 8개가 돼서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물 분자를 공유결합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 쌍이 있어. 그럼 단일결합이야. 전자쌍이. 얘처럼 2쌍이 있어. 그러면 이중결합입니다. 얘처럼 3쌍을 공유해. 그러면 삼중결합이야. 얘네들은 보트는 2쌍을 해야 돼. 왜냐면 6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부족해. 그래서 2개씩 내놔서 이중결합을 하고, 질소는 3개가 더 필요해. 3개씩 전자쌍을 내놔서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게 됩니다. 삼중결합이 됩니다. 이제 뭐 참고적으로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합 길이도 더 세니까 짧고요. 참고로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네온과 아르곤의 원자과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라 했죠? 체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는 18쪽은 다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온이나 아르곤 원자과 전자는 몇이죠? 0이야, 둘 다. 체외곽 전자는 8개가 되겠지. 여기서 원자과 전자 물어봤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서로 결합하는 화학결합. 여러분들 뭘 봐야 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래. 이온결합이지? 이온결합이야. 이것만 봐도 이온결합이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 그래서 정정기적인 인력이 결합돼서 이온결합이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일단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무엇이지? 이온결합이고, 비금속끼리 결합은 뭐지?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전자를 주고받아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됐어. 그래서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그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을 했어. 그게 공유결합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이루어지는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주차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학습지 꼭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풀이까지 맞춰주길 바랍니다. 5월 27일 날 고등학교 1학년 등교 개학입니다.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미흡한 거나 있으면 선생님 다시 보강을 해주고, 여러분들 그때까지 코로나 조심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